경기도 수원에 사는 59세 김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 김치찌개가 싱겁다. 살림한 지가 언젠데 간도 제대로 못 맞추냐. 시어머니 박금순 씨는 오늘도 제 요리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29세에 결혼해 30년을 시댁을 모셨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대학 교수인 신우이 강은주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면서도 재력이 있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받아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빠듯하네. 시어머니는 흔쾌히 봉투를 건네며 우리 딸 고생이 많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에서 반찬 재료를 살 때면 돈 아껴 써야지. 그렇게 펑펑 쓰면 어떻게라며 잔소리했습니다. 6개월 전 시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집에만 계셨고 시누이는 바빠서라며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9제를 마친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은주한테 이미 아파트 한 채 사주셨잖아. 그러니까 남은 재산은 나하고 진우가 반반 나눠 갖는 게 맞아. 순간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받으면 결국 우리 가족 몫이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진우 몫은 내가 관리할 거야. 나중에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지. 며느리가 건드리면 안 돼.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엄마가 살아있는데 올케한테 맡기는 건 아니지. 제가 30년간 시부모님 모시고 아버님 간병한 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뭘 바라는 거야? 너 돈 보고 한 거냐? 남편은 엄마 말씀대로 하자며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간 모아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부모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간병일지, 명절, 재료비 영수증. 친구 소개로 변호사 이혜진을 만났습니다. 며느리분도 특별기여자로 기여분 청구 가능합니다. 30년간 무상 간병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받은 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시누이분은 생전 증여로 아파트 받으셨죠?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 공평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통장까지 압수하셨어요. 그럼 더 싸워야죠.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 시댁에서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아파트도 받았으니 제 기여분도 인정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얘 대바라진 거 봐.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았으면서 내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 맞아 돈을 달라고 대놓고 이래요.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올케 언니, 너무 돈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마저 당신이 좀 참아.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갈 돈인데라며 아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여분 청구 진행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제출한 날 시아버지 주치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분께 드릴 게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애미야, 30년간 우리 부부를 헌신적으로 돌봐줘서 고맙다. 내가 미안하구나. 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는데 내가 말리지 못했다. 은주는 이미 아파트도 받았으니 남은 재산에서 수연 애미가 간병한 몫을 꼭 받게 해다오. 이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여주거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이제 당당히 싸울 수 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제발 소송 취하해줘. 엄마가 심장 아프다고 하시잖아. 시누이는 전화로 협박했습니다. 올케 언니,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찍혀요.
조카들도 고모 집에 못 오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 돌리며 며느리가 돈 달라고 소송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 통장을 모두 압수해간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 돈이야. 네가 함부로 못 써.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버텼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조정법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데 돈 달라고 우겨대는 며느리를 누가 동정할까?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민법상 특별기여자로서 30년간 시부모 병원비 총 8천만 원, 생활비 지원 1억 2천만 원, 간병비용 환산 2억 원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개정 민법에 따라 며느리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누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따님 강은주 씨는요? 생전 증여로 아파트 3억 원어치를 받으셨고 30년간 부모님께 용돈만 받아가셨죠? 병문안은 몇 번이나 오셨나요? 시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변호사가 결정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특별기업은 30% 인정, 생전증여 반영하여 재산을 재분할하도록 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법원 판결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여분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연락이 끊겼고 남편과는 별거 중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어느 날 큰아들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아빠도 엄마 편을 안 들어줬다는 것도 엄마가 옳았어요. 괜찮아, 수연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카페 벽에는 시아버지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편지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편지예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편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 당당히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산다. 김미숙 씨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간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말해주듯 그녀는 평생 옳은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미숙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며느리도 기여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